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적었던 시장이었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상당히 지루했던 하루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코스피는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모처럼 2.4%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조금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또 좋은 흐름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오전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종가상으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상위 종목들 흐름은 결코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1%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지수의 종가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오늘은 외국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기관만 나홀로 2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전날보다 거래대금이 줄어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기관만 780억 정도? 이 정도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모처럼 6만원을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소폭의 순매도로 잡혀 있어요. 원래라면 한쪽이 순매수로 했다면 다른 쪽은 순매도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게 기타 법인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법인은 기관 쪽이 합산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합산을 하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모처럼 소폭의 조정이 나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하고 연기금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사모펀드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모처럼 8월 들어 처음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잡혔고, 그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견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8월 들어서 처음으로 순매수로 잡혀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현대차, SKC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자동차하고 2차전지 이쪽을 많이 매수한 것 같죠. 그리고 기관은 특이하게 S-오일,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이어서 미국 증시를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다면 오후장으로 가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S&P 500이 어제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한때 고가는 1% 이상도 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고, 나스닥은 0.6% 하락이었죠. 마찬가지로 최고가에서 종가까지 2%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장중 흐름을 본다면 1%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오늘 금요일장이었던 만큼 다소 지루했던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자, 일본 니케이가 2.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니케이는 어제 휴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의 상승폭을 오늘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은 0.6%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는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변동성을 보여주었고, 또 국내 증시도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5%가 나왔죠.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자, 전월 대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고,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서 우리가 일부분 참조를 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조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 초반에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오후장이 되어서
또 유가에 대한 수요가 IEA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오후장이 되었을 때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반대로 시장은 조금은 약세로 꺾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오펙하고 조금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펙 측에서 8월에 증산을 줄였던 이유도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사우디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증산폭 자체를 전달보다 낮췄었던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맞을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드린다면 석유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가격이 연말로 갈수록 다시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6월 중순으로 하여금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이 갈수록 다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면 어제 우리가 환호에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또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연준 측에서도 금리 인상 강도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어제 주식시장이 오후장에 빠졌었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별다른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천연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가하고 천연가스거든요. 물론 유가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국제 유가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6월 중순에 15일이라고 표기해 볼게요. 6월 중순에 한 차례 고점을 형성하고 다 같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연가스는 다시 반등하면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연가스가 이렇게 다시 급등을 했던 만큼 국제 유가도 3분기 전후로 해서 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다면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천연가스가 이렇게 빠르게 다시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다들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 쪽에서 계속 유럽으로 향하는 이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계속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될 때는 천연가스에 대란이 올 수 있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사에 따르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연가스의 비축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 천연가스의 반등 이런 부분에 따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어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여지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 초반이잖아요. 이게 3분기 말로 갈수록 점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제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것도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자, 그리고 다행히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었죠. 점심 무렵 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이 되었고 그 때문에 잠시 삼성전자도 장중에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수가 구속이 되던 오늘처럼 사면이 되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만큼 그동안 미뤄져 왔었던 M&A 이슈라든지 또 여러가지 내부적인 삼성전자만의 플랜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제가 M&A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과거부터 조금은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거기에 따른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오랜 기간 내림세를 보여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함께 또 삼성전자의 리스크를 하나 지움으로써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거기에 따른 반발 상승일 가능성도 있고 오늘 DB할텍도 보면 5.5% 바닥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죠. 원익 QNC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무난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았었고 또 건설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건설주는 특히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이 두 종목은 사우디의 네움시티 관련주로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1월 달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600조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하반기에 건설주, 특히 사우디의 네옴시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그 외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장이 정말 지루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어제 미장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국내 시장도 내일부터 3일간의 휴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다 더 지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이 이어져서 조금 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